박영자의 두 번째 봄 2편. 등장인물. 박영자 62세 주인공, 전업주부. 김철수 65세, 영자의 남편, 퇴직자. 민수 32세, 영자의 막내 아들. 친정엄마 88세, 치매 초기 증상. 의사, 응급실 의사. 간호사, 병원 간호사. 2주 후 영자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다. 새벽 5시, 영자는 또 눈을 떴다. 요즘은 하루에 3시간도 못 자고 있었다. 갱년기 불면증과 스트레스가 겹치면서 몸은 극도로 지쳐갔다. 일어나려는데 온몸이 천근만근이었다. 그래도 해야 할 일은 있었다. 영자는 비틀거리며 부엌으로 향했다. 엄마 어디가? 친정엄마가 방에서 나왔다. 새벽인데도 잠을 자지 않고 서성이고 계셨다. 치매 증상으로 밤낮이 바뀐 것이었다. 엄마, 아직 새벽이에요. 주무셔야죠. 아니야, 나 장 봐야 해. 애들 밥 해줘야 한다고. 엄마,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넌 누구야? 우리 집에 왜 들어왔어? 영자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어젯밤에도 친정엄마가 3번이나 깨서 배회했고 그때마다 영자가 일어나 돌봐드려야 했다. 엄마, 나 영자예요, 딸. 영자? 우리 영자 어디 갔어? 영자 좀 불러줘. 영자는 친정엄마를 다시 방으로 모셨다. 그리고 부엌으로 돌아와 아침 준비를 시작했다. 도마 위에 물을 올려놓고 칼을 드는데 갑자기 눈앞이 핑 돌았다. 어지러워. 영자는 벽을 짚고 중심을 잡았다. 하지만 곧 온몸에 열기가 올라오기 시작했다. 갱년기 증상이었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숨이 가빠졌다. 하하. 그때 가슴이 조이기 시작했다. 숨을 쉬기가 힘들었다. 이게 무슨? 영자는 세면대로 비틀거리며 가서 찬물을 마셨다. 하지만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심해졌다. 여보. 영자가 남편을 불렀지만 안방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여보, 나 좀 도와줘요. 철수는 코를 골며 자고 있었다. 영자는 거실 소파에 겨우 앉았다.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지끈거렸다. 혈압계를 꺼내 재보니 180, 110이었다. 위험 수치였다. 이러다 큰일 나겠어. 하지만 병원에 갈 수도 없었다. 친정엄마를 혼자 두고 갈 수 없었고 철수를 깨워서 도움을 청하기도 싫었다. 조금만 참자, 조금만. 오전 10시 철수가 일어났다. 밥 줘. 영자는 대답도 없이 식탁에 밥상을 차렸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다. 철수가 밥을 먹으며 말했다. 오늘 친구들이랑 골프 가기로 했어. 네, 저녁은 밖에서 먹고 올게. 알았어요. 철수는 영자의 창백한 얼굴도 보지 못했다.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다. 철수가 나간 후 영자는 친정엄마에게 점심을 드렸다. 엄마, 진지 드세요. 고마워요. 근데 당신 누구세요? 엄마 딸이에요. 아, 우리 딸? 딸이 언제 왔어? 영자는 눈물을 참으며 친정엄마 식사를 도왔다. 점심을 먹이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돌리는 동안 영자의 몸 상태는 점점 더 나빠졌다. 어지럼증이 심해지고 가슴 통증이 계속됐다. 오후 3시, 영자는 요양병원 상담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요양병원이죠?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입원 상담 좀 받고 싶은데요. 치매 환자인데.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88세요. 치매 단계는요? 중기로 진행 중이라고 들었어요. 그러시면 입원 가능하십니다. 한 달 비용이 250만 원 정도 되는데 250만 원. 영자는 한숨을 쉬었다. 이미 아들 결혼 비용으로 저축을 다 써버린 상황에서 매달 250만 원은 큰 부담이었다. 알겠습니다. 좀 더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은 영자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머리가 지끈거렸다. 혈압계를 다시 재보니 190, 115였다. 더 올라갔다. 안 되겠어. 약 먹어야 해. 영자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약을 찾으러 갔다. 하지만 혈압약이 떨어진 상태였다. 약이 없네. 그때 친정엄마가 방에서 나왔다. 여기가 어디야? 우리 집 아닌데. 엄마, 여기 우리 집 맞아요. 아니야, 우리 집 아니야. 나 집에 가야 해. 친정엄마가 현관문을 열려고 했다. 영자는 황급히 달려가 엄마를 붙잡았다. 엄마, 안 돼요. 밖에 나가시면 안 돼요. 나 집에 가야 한다고. 엄마, 제발 좀. 친정엄마와 실랑이를 벌이던 영자는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졌다. 영자의 몸이 흔들렸다. 어지러워. 쿵. 영자가 현관 바닥에 쓰러졌다. 아가씨? 왜 그래? 친정엄마가 놀라서 영자를 흔들었지만 영자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1시간 후 이웃집 아주머니가 문 앞에서 쓰러진 영자를 발견했다. 어머, 영자씨. 아주머니는 황급히 119에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119죠? 사람이 쓰러졌어요. 구급차가 도착했고 영자는 응급실로 실려갔다. 응급실 의사가 영자를 진찰했다.
혈압이 200/120입니다. 고혈압성 위기 상태예요. 즉시 혈압 조절 시작하세요.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영자는 링거를 맞으며 천천히 의식을 되찾았다. 여기가 어디죠? 병원이에요. 쓰러지셨어요. 우리 엄마는 어떡해요? 보호자분께 연락했어요. 곧 오실 거예요. 30분 후 철수가 헐레벌떡 응급실로 달려왔다. 여보. 철수는 침대에 누운 영자를 보고 얼굴이 창백해졌다. 의사 선생님, 우리 와이프 괜찮은 거죠?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고혈압성 위기로 쓰러지셨습니다. 스트레스와 과로가 원인인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생활하시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이 있습니다. 철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게 무슨... 환자분이 극도로 지쳐 있어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요. 최소 일주일은 입원해서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영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선생님, 입원은 안 돼요. 우리 엄마 돌봐야 해요. 지금 당신 건강이 더 위험해요. 이러다 정말 큰일 납니다. 철수가 영자의 손을 잡았다. 여보, 미안해. 내가 몰랐어. 영자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당신은 몰랐겠죠. 나한테 관심도 없었으니까. 여보, 30년 동안 난 혼자였어요. 영자는 눈물을 쏟아내며 말을 이었다. 당신은 몰랐겠지만 나 매일 새벽에 눈 떠요. 잠도 못 자요. 온몸이 화끈거리고 어지럽고. 그런데 아무도 안 도와줘요. 철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엄마는 나를 못 알아보고 아들은 돈 달라고 하고 당신은 밥 달라는 말만 하고.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해요? 미안하면 다 돼요? 영자는 철수의 손을 뿌리쳤다. 나 혼자 두고 가요. 그냥 나 혼자 있게 해줘요. 철수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응급실을 나왔다. 복도 벤치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었다. 내가 뭘 한 거지? 집에는 거동이 불편한 친정엄마만 남아있었다. 철수는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현관문을 열자 엉망진창인 집이 눈에 들어왔다. 설거지가 쌓여있고 빨래가 널려있고 친정엄마는 거실에서 배회하고 계셨다. 아니, 당신 누구세요? 우리 집에 왜 들어왔어요? 어머니, 저 사위예요. 철수. 사위? 사위가 누구야? 철수는 처음으로 아내가 감당해온 무게를 실감했다. 이걸 영자가 혼자 다 해왔구나. 철수는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를 시작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릇 하나를 씻는데도 어색하고 서툴렀다. 이걸 어떻게? 저녁이 되자 친정엄마가 말했다. 배고파요. 밥 주세요. 철수는 냉장고를 열었다. 반찬은 있었지만 밥을 어떻게 하는지 몰랐다. 결국 철수는 배달 음식을 시켰다. 어머니, 여기 치킨 드세요. 이게 뭐야? 나 밥 먹어야 한다고. 어머니, 이거 맛있어요. 드세요. 밤이 되자 친정엄마가 또 배회하기 시작했다. 나 집에 가야 해. 우리 집 어디야? 어머니, 여기가 집이에요. 아니야, 이상한 사람이 우리 집에 있어. 철수는 밤새 친정엄마를 돌보느라 한숨도 자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본 철수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다. 영자가 매일 이렇게 지냈구나. 철수는 그제야 깨달았다. 아내가 얼마나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지고 있었는지를,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무심한 남편이었는지를. 3일 후 영자는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링거를 맞으며 안정을 취한 덕분에 혈압은 조금 안정되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병실문이 열리며 철수가 들어왔다. 여보, 영자는 고개를 돌려 창밖만 바라봤다. 여보, 나야. 무슨 일이에요? 철수는 영자 침대 옆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다. 며칠 사이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기고 머리도 헝클어져 있었다. 여보, 미안해. 영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내가 너무 무심했어.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이 없으니까 집안이 완전히 엉망이더군. 영자가 철수를 쳐다봤다. 그래서요? 그래서 미안하다는 거예요? 여보, 미안하면 다 돼요? 30년 동안 당신이 나한테 한 게 뭔데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철수가 고개를 숙였다. 나도 알아. 내가 잘못했어. 어머님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이틀 만에 알았어. 이틀 만에요? 나는 6개월을 그렇게 살았는데? 영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매일 새벽에 눈 뜨고 엄마 밥 해드리고 당신 밥 해주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그런데 당신은 밥 달라는 말밖에 안 했잖아요.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철수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65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흘리는 눈물이었다. 나 정말 몰랐어. 당신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줄. 영자도 눈물을 흘렸다. 당신은 평생 몰랐을 거예요. 나한테 관심이 없었으니까. 아니야.
관심이 없었던 게 아니라 표현을 못했어. 나도 그렇게 배워서. 철수가 영자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영자는 손을 걷었다. 이제 와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나 너무 지쳤어요. 여보,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민수가 들어왔다. 엄마, 민수는 영자를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렸다. 엄마 미안해. 내가 엄마를 이렇게 만들었어. 민수야. 민수는 영자의 손을 잡았다. 엄마, 나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철없었어. 결혼 비용 달라고 하고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도 못했어. 영자가 민수의 손을 쓰다듬었다. 괜찮아, 민수야. 엄마가 해주고 싶어서 한 거야. 아니야, 엄마. 나 생각 많이 했어. 민수가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다. 엄마, 이거 받아. 5천만 원. 뭐? 나랑 지영이 의논했어. 결혼 1년 미루기로 했어. 영자의 눈이 커졌다. 민수야,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 우리 내년에 결혼할게. 그동안 우리가 돈 더 모을게. 엄마 힘들게 하기 싫어. 민수야. 철수가 민수를 바라봤다. 민수야,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도 잘못했어. 너한테도 엄마한테도. 부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영자가 봉투를 민수에게 다시 내밀었다. 민수야, 이거 가져가. 엄마는 괜찮아. 아니야, 엄마. 이건 엄마 돈이야. 엄마가 평생 모은 돈인데 내가 그걸 빼앗을 수 없어. 하지만 민수가 단호하게 말했다. 엄마, 나 이제 어른이야.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질게. 지영이도 똑같이 생각해. 영자는 민수를 꼭 안았다. 고마워. 엄마 아들이 이렇게 컸구나. 일주일 후 영자는 퇴원했다. 집에 도착하니 집안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설거지도 되어 있고 빨래도 개켜져 있었다. 여보, 당신이 한 거예요? 철수가 쑥스럽게 웃었다. 응, 유튜브 보면서 배웠어. 설거지하는 법, 빨래하는 법. 영자는 놀란 표정으로 집안을 둘러봤다. 정말 당신이 다 한 거예요? 응, 서툴지만 앞으로 계속 배울게. 영자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여보, 철수가 영자를 안았다. 여보, 미안했어. 나 정말 몰랐어.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여보, 앞으로는 내가 도울게. 어머님도 같이 돌보고 집안일도 같이 하자. 영자는 철수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다. 30년 동안 쌓였던 서러움이 눈물로 쏟아져 나왔다. 저녁 무렵 민수와 지영이 찾아왔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지영이 과일 바구니를 들고 들어왔다. 그래, 괜찮아. 들어와. 네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다. 철수가 어설프게 차린 저녁상이었다. 아빠가 차린 거예요? 민수가 놀라서 물었다. 응, 처음이라 서툴지만 먹어봐. 민수가 국을 한 술 떠먹었다. 아빠, 맛있는데요? 정말? 네, 진짜요. 가족들은 오랜만에 함께 웃었다. 식사 후 영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여보, 나 엄마 요양병원에 모시려고 해. 철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게 좋을 것 같아. 어머님도 전문가들한테 케어받으시는 게 나을 거야. 하지만 한 달에 250만 원이나 해. 민수가 끼어들었다. 엄마, 그 돈은 제가 낼게요. 뭐? 엄마가 저 키우느라 평생을 바쳤잖아요. 이제 제가 할게요. 지영도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 저도 돕겠습니다. 저희 둘이서 할 수 있어요. 영자가 손을 저었다. 아니야, 너희 결혼 준비해야 하는데. 철수가 말했다. 여보, 내 연금이 있잖아. 그걸로 하자. 그동안 나 혼자 다 쓰기만 했는데 이제 제대로 쓸 때가 됐어. 영자는 가족들을 둘러봤다. 모두가 자신을 걱정하는 눈빛이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철수가 영자의 손을 잡았다. 여보, 이제부터 당신 인생 살아. 그동안 우리 뒷바라지하느라 고생했어. 여보, 나도 변할게.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된 남편이 될게. 민수가 웃으며 말했다. 엄마, 이제 엄마가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요가도 배우고 등산도 다니고. 영자가 놀라서 민수를 봤다. 내가 어떻게 알았어? 엄마가 공원에서 등산복 입은 사람들 부러운 눈으로 보시는 거 봤어요. 영자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랬구나.